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로펌이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그 MRI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관련된 소개를 좀 드리려고요. 우리 병원 가면은 MRI 찍죠. 그게 Magnetic Resonance Imaging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공명 시스템 이렇게 쭉 그렇게 뭔가 기계에 들어가서 이제 찍으면 전체적으로 이게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처럼 이게 MRI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좀 따온 건데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약간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좀 이걸 스크린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기록을 받아서 뭐 소송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건 아니지만 스크린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소송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진단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하라라고 하는 일종의 뭐 컨설팅 서비스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제 지인들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갖고 오셔서 뭐 아름아름으로 하다가 하도 그런 요청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별도의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유하면 좋을 사건들을 제가 앞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시다가 이렇게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오신 그런 사건인데요. 우선 이 사건을 한번 볼까요? 납품 대금 청구 사건입니다. 납품 대금 청구 사건은 뭐 뭔가를 납품을 했는데 와 돈을 안 주노?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달라는 그런 사건이죠. 원고 피고 공격하는 사람이 A사예요. 그러니까 물건 줬는데 왜 돈 안 주냐라는 거고 피고가 이제 B사가 우리 의뢰인입니다. 물론 이제 소송 진행하시다 중간에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신 분이죠.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이었어요. 사건의 내용은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조금 바꿨습니다. 숫자는 것 좀 다르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의 청구 취지, 청구 취지라는 것이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 원고는 피고에게 뭘 요구하느냐? 너 나한테 7천만 원 내놔라. 그리고 이자 내놔라. 이게 청구 취지였어요. 그러면 청구 원인은 뭐냐? 이런 청구였어요. 원고는 A사는 즉 B사한테 2012년 10월 25일 날 어떤 제품, 좀 복합적인 무슨 제품이었어요. 그런 제품을 납품을 했고 그 세금 계산서 9천만 원 발행했다. 그러면은 돈 9천만 원 줘야 되는데 피고는 그중 2천만 원만 갚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안 갚았다. 그래서 그건 받으려고 청구했다. 이게 이제 소송의 대강이었어요. 뭐 사실 간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원고는 소장 내고 그 뒤에다가 납품한 내역들 세금 계산서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한 거죠. 이제 B사의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막 엄청 열받으신 거죠. 그럼 열받는 포인트가 뭐냐? 아니 납품 받았으면 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 말씀은 그런 거죠. 야, 납품이라고 받아봤더니 제품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 하자가 있는데 제대로 고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 막 여기저기서 또 땡겨가지고 제대로 된, 물건 만들어서 다시 쓴다고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2천만 원을 주긴 했는데 그 준 것도 아깝다는 거지. 그러는데 잊을만 했는데 갑자기 지금 몇 년 만에 청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품을 한 게 2012년 10월 달인데 저한테 가지고 오신 게 그게 그게 언제였더라? 2019년 그렇죠. 작년 가을에 이거를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황당하죠. 손해는 손해대로 많이 발생했는데 그걸 좀 참고 이제 잊어먹고 있는데 이거 뭐 7년이나 뒤에 소송이 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우선 이게 지방재판, 제주재판이에요. 왜냐면은 그 원고 회사 그 당시 소송을 제기할 작년에 제주도에 본점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저기 진주 쪽에 있었는데. 근데 우리 의뢰인은 서울에 저기 구로 쪽에 있어요. 근데 재판이 제주도에서 열리니까 계속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거죠. 열받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야, 네가 우리한테 납품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도 손해를 많이 보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우리도 손해를 많이 봤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료로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담당자도 퇴사해버리고 자료도 없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뭐 가서 공기 좋은 건 좋은데 이거 뭐 놀러가 제주도가 제주도지. 거의 재판하러 가니까 깝깝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저쪽은 세금 계산서에 따라서 돈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돈을 못 주고 있으니까 돈을 안 주려고 하면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무슨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장님은 막 열불 터지는데 그래서 재판을 한 번, 두 번, 세 번쯤 한 상황에서 판사님이 되게 좀 변호사로 선임하시죠 라고 얘기도 하면서도 뭐 더 할 거 없으면 다음에 재판 끝냅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라서 제가 이제 기록을 좀 봤죠. 기록을 보니까 뭐 엄청 복잡해요. 그 기계에 대한 뭐 설명도 많고 그런데 제가 어딘가를 딱 보고 뭔가 느낌이 팍 왔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항상 이런 채권 뭔가 돈을 달라는 청구 채권 사건에는 소멸시효를 따져봐야 되는데 개인 대 개인이 돈을 빌리고 이런 거는 10년의 소멸시효고 회사 대 회사는 상사채권이라서 5년이에요. 그런데 공사대금이나 납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걸랑요. 근데 이거 가만히 기록 보니까 소장에서는 지가 납품을 2012년 10월 25일 날 했대요. 그러면은 계산 따져보면은 한 2015년 10월 25일이 지나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돈은 그 후로부터 몇 달 뒤에 줬다고 하니까 그 돈을 몇 달 뒤에 준 그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을 하더라도 이미 2015년 연말에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소장은 그로부터 몇 년 뒤인 2019년 가을에 제출되었다는 얘기죠. 즉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멸시효에서 자주 헷갈리기 쉬운 게 아니 이거 소멸시효가 끝난 사건 같으면 이거는 판사님이 원고한테 니는 왜 소멸시효 3년 지난 거를 이제 청구하냐 기각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사소송보다 그렇게 못합니다. 이 소멸시효 시효로 소멸되었다. 소멸시효가 끝났다. 이거는 항변사유. 항변사유라고 하는 것은 피고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고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안 하면 재판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판사가 피고가 이런 소멸시효 주장을 안 하는데도 앞서서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변론주의에 위배된 잘못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자꾸 변호사 선임하세요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거 소멸시효 끝난 사건이면 한 방에 끝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막 골치 아프게 자료 내고 그러느냐 이런 이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프게 사건을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딱 드러난 날짜 소멸시효 끝났잖아. 요거를 얘기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치사항. 간단한 서면 한 2장을 제가 써드렸어요. 즉 뭐냐.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 3년에 해당되는 건데 이 사람은 소장을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19년 가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미 끝난 사건이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준비 서면을 하나 제가 써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분 이름으로 내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국 결과 피고 승소, 원고 청구 기각.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막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얼마 입었고 이런 얘기를 한참 막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내니까 바로 재판이 끝나버렸죠. 소멸시효, 제척기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걸 판사님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못 해준다니까요. 판사님은 알고 있어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피고가 주장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피고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판사님은 얘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꾸 그 뭐 주위에 법 아시는 분한테 좀 물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소멸시효가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보면 뭐 UFC나 뭐 MMA 같은 종합 격투기 이런 영상 많이 봐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유튜브에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인이 이 종합 격투기 선수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 그럼 보통 대부분 보면 일반인들이 이제 도발을 하는 거죠. 뭐 보디빌더다, 아니면 조폭이다 이런 사람들이 니 나랑 한번 붙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뭐 키 한 70에 몸무게 70kg 정도 되는 격투기 선수랑 키 한 190에 몸무게 115kg 되는 이런 사람이랑 붙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뭐 원사이드하게 격투기 선수가 이기죠. 왜냐하면 밥만 먹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싸우는 기술을 아는 거죠. 이 스트리트 파이터들은 그 세계에서 통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프로 싸움꾼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이나 그런 면에서. 소송도 이게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요즘 워낙 본인 소송을 많이 하시는데, UFC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아무리 많이 발로 차고 이래도 딱 그라운드 들어가서 암바 딱 들어가 관절기를 들어가 버리면 바로 항복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지 않고 서로 발로 손으로 막 피투성이 되게 싸워가지고 나중에 판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주짓수 고수들은 바로 들어가서 관절기로 이렇게 암바 걸어서 1라운드 만에 이렇게 승리를 받아내죠. 물론 관객들은 좀 재미가 없죠. 막 피투성이가 돼야 되는데, 하지만은 이기는 입장에서는 빨리 이기는 게 좋잖아요. 소송도 보면 이게 법률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은, 난 억울해. 나는 억울하니까 내 억울한 점을 다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정작 재판장에서는 딱 필요한 그런 공격과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 이제 판사님도 좀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납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딱 그 소멸시효로 그냥 아주 간단히 끝난 그런 사건을 저희 회사에서 이제 소위 MRI 서비스를 한번 제공했던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케이스들을 제가 그 MRI 서비스를 했던 것들을 조금 변형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러펀머스노의 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